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 초대석 라이브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많이 했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처음으로 초대석 라이브 진행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예고했던 대로 황진아 감독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 네. 황진아 감독님 모시고 인디게임 업계에 좀 또 종사를 하신 경험을 네. 한번 썰을 좀 풀어보고 영화와 게임의 차이 또는 공통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보고 젊은 영화인 분들은 게임 산업에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 중에 한 분의 사례자이시기도 한 황준하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평일 저녁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네. 네. 저희 요 상단에 띄워놨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들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1년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인플루엔자라는 영화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게임 스토리 작업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장편 영화를 촬영을 마쳤습니다. 장편 영화 촬영은 언제 끝나셨어요? 촬영은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음. 7월 30일인가? 그때 끝나가지고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후반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편 영화를 또 학부 시절에 네. 장편 영화를 하시고, 근데 게임 업계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게임 업계에서 또 일하신 좀 재미있는 경험이 있으셔서 그거와 연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작품 얘기를 잠깐만 할까요? 네네네. 몇 년 됐지만. 네, 21년도에 소개가 된 작품이죠. 네. 인플루엔자. 네네네. 네. 그 당시에 되게 어떻게 보면 논란이라고도 할 수도 네. 있고 네. 좀 뜨거운 감자였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보기로는 그 인터뷰나 이런 데서 보기엔 메르스 사태를 네네. 맞아, 맞아. 좀 인상 깊게 느끼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작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그걸, 쏘시기가 되게 적절하게 시의성도 또 담은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작품인지 가볍게 소개를. 일단, 메르스 사태를 제가 고3 때 겪고,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게 전염병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기획을 전염병과 뭔가 우리 사회를 연결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간호사분들의 이야기로 좀 확장이 됐었어요. 제가 복학을 하고 나서. 그 19년도에 간호사분들에 대한 태움이라는 학습을 이렇게 영화로 쓰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무조건 찍어야겠다. 왜냐면은 어차피 다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다 마스크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이거는 올해 찍어야겠군.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년도에. 아무래도 학부 시절에 제작한 영화니까 네. 지금 봤을 때 그리고 영화를 마무리를 하고 봤을 때도 네. 물론 이제 그 작품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아쉬웠던 거. 음. 촬영도 아쉽고. 그 촬영 감독이 아쉽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임의적으로 이렇게 더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그런 게 좀 아쉽죠. 5년 전이기도 하니까. 이번 영화에서 증명을 새롭게 하고 싶어서 보완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학부 시절에 장편 영화를 할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장편에. 그 요즘 분들은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게 많이 이렇게 좀 연령대가 내려온 것 같고, 저는 그냥 20살 때 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졸업하기 전에 꼭 찍어야겠다. 동기를 갖게 했던 게 이번에 그 더 자연인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거기 그 노영석 감독님이 예전에 만든 뱃술이라는 영화를 제가 20살 때 딱 보고 그게 1,000만 원인가 조회산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용기를 얻었죠. 이렇게 저예산으로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 수가 있구나. 이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의지가 선행이 되면 그거 이제 따라온다. 그렇게 추진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저 자연인도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었죠. 네네. 또 1인 제작 맞아, 맞아요.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네. 더 자연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작품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신 거는 네. 이제 게임 업계로 한번 해보겠다 네. 해서 가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전주를 너무 어린 나이에 틀고 나서 뽕이 너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뭐가 될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그런 거가 아니라 제가 바로 받아들이는 거는 현실이니까 당장 미팅을 하면은 장편을 뭐 더 써둔 게 있냐.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중간고사 뭐 준비해야 되고 이래서 그게 안 되는 과정 바로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는 기간을 좀 겪으니까 거기서 좀 크게 좌절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준비된 건 없으니까 대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게임 회사에서 스토리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본 것 같아요. 일본이나 미국 보면은 영화 하던 분들이 게임 업계로 넘어가서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공적인 사례를 이제 개척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죠. 결과는 이게 나라마다 너무 문화적인 차이도 좀 크고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하면 당연히 취업하는 음, 수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데 특히 이 영화 전공생들은 취업이라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급여 생활자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좀 적잖아요. 네, 그 당시에 졸업을 저도 하고 영화 때문에 진 빚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네, 좀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주변, 그때 알바 많이 했던 것 같고, 게임 쪽은 제 주변에서도 생각을 막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름 일이 재밌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직업이 잘 다니는 걸 보면서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그 당시에 뭐 촬영이라고 알바하던 친구들도 되게 많이 저를 보면서 게임 쪽에 이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제 주변엔 게임 쪽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취업을 한 사람도 있고, 뭔가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는 영상이나 영화업계가 그만큼 당시에 어려웠다. 뭐 지금도 어렵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변절자는 얘기 한 50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입사를 했던 작업이 좀 이제 저한테 좀 중요했었는데 그게 완전 게임 스토리가 아니고 드라마랑 세계관을 같이 하는 같이 개발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설정 작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도 변절이 아니다, 확장이다. 드라마 설정 작업을 함께 하고 확장이다, 좋네요, 네네, 확장. 네네. 시나리오 파트로 입사를 했었고요. 드라마 작가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세계관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됐고, 드라마가 23년도 9월인가 방영을 했었는데, 원래 게임도 그때 출시를 하려고 하다가, 게임은 좀 밀려서 24년도에 했고, 음, 게임 스토리에 대한 시놉이랑 이야기도 다 쓰고, 그리고 영상 콘티도 다 쓰고, 게임이니까 이제 성우 녹음할 거 뭐 추리고, 직접 가서 뭐 디렉팅도 하고, 그리고 뭐 대사 같은 것도 다 이제 썼었거든요. 그런 음.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영화 미술팀 있듯이 이쪽에도 아트팀이랑 그래픽 쪽이 있는데 시나리오나 설정이 나와야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저도 그 게임 엔진 가지고 직접 데이터를 다 넣었었거든요. 그래요. 저희 런칭 스펙까지의 모든 대사를 천 몇 마디 되는데 그 사운드 파일을 제가 받았어요. 진짜 막 허겁지겁 야근하면서 배우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내가 영화를 전공하고 또 영화를 만들어 보고 연출을 하고 하면서 게임을 제작하는 업무에서 네, 좀 이런 역량들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다. 아무래도 좀 교차점이 있으니까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실무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게임도 시네마틱이 있잖아요. 그 시네마틱 텍스트 시나리오를 저희 영화 시나리오랑 형식이 똑같아요. 그냥 씬 넘버가 있고 지문이 있고 대사가 있는데 시나리오 써본 분들이면 바로 그걸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모션 캡처 촬영을 하거나 그래픽 팀하고 회의를 하면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형식은 똑같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계속 썼던 경험이 그런 시네마틱을 구성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고 캐릭터들 뭐 잡아 나가는 거나 대사도 캐릭터에 맞게 그런 게 거의 도움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보우만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실제 제가 기획했던 애 중에 한 명인데 어떠어떠한 성격이고 얘가 외형이 어떻고 이런 거를 레퍼런스들을 다 이미지를 첨부를 해서 아트팀에 넘겨야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주로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가져올 때 저만 거의 이제 영화랑 드라마에서 있고 좀 가져왔죠. 근데 그걸 아트팀에서 되게 그때 신선하게 보셨어요. 바로 이렇게 이입이 되니까 막 바로 범죄도시 마동석 캐릭터에다가 뭐 이런 거 입고 타르코프스키 영화 막 이창욱 감독 영화 가져오고 근데 그런 게 또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칭 스펙 최종 엔딩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썼었는데 그 당시 개봉할 때 연상호 감독님 영화를 보고 제가 몇 주간 해결이 안 되던 결말을 그 영화 구도를 좀 많이 차용해서 썼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반응이 좋아서 통과가 됐었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전업을 하시지 않나. 물론 본질적으로는 좀 다르긴 한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회사에서 게임을 만드신 것도 있지만 또 인디 게임을 또 네, 게임도 만들었고. 네, 인디 게임도 또 만드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인디게임 같은 경우에는 독립영화보다 좀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절차와 과정만 거치면은 스팀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에 출시를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고. 그래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독립영화는 뭐 영화제를 꼭 가야 되거나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 인디게임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에도 유통을 할 수가 있다. 인디게임은 또 영화에 비해서 혼자 만드는 게 가능해요.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에셋 같은
거를 그 게임 안에 배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무료 에셋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걸 다운받아서 하면은 뭐 어떻게 게임이 나옵니다. 물론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겠죠. 혼자 하면. 근데 가끔 막 그런 기사들이 있어. 동유럽의 어떤 분이 인디게임 만들었는데 그게 140억을 벌어. 그런 게 가능한데 영화는 혼자 만들어서 140억이 아니라 14억 이상을 번 게 코딩을 안 해도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얼리얼 엔진이라는 상용화되어 있는 게임 엔진이 있는데 거기 블루프린트라는 기능이 코딩을 안 하고 다빈치 리졸브 같이 노드 방식으로 연결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인디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1인 개발을 해서 되게 길이가 짧거나 좀 볼륨이 적은 게임은 그냥 무료로 배포하거나 1,000원, 2,000원 엄청 싼 가격에 플레이 해볼 수 있게 하거든요. 제가 만든 인디게임 중에서 무료로 그냥 배포한 것도 있었고 되게 부담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먹을 때 싼 거를 먹을 때도 있지만은 그냥 1,000원짜리 초콜릿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저렴한 거를 자유롭게 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있고 독립영화 쪽은 어떤 일정 기준을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8,000원 이상 정도의 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람들이 살 수도 없고 아예 먹을 수도 없고 먹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는 것도 없다. 이런 게 좀 비유가 맞는 것 같거든요. 연출하다가 게임 만들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아, 지금도 게임 만들고 계신다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꼭 독립영화계에서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네, 가격적인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인디게임은 아무리 혼자 만들어도 그래도 거기에 들어간 공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혼자서 하기 때문일까요? 혼자서도 있고 또 그 인디게임만의 어떤 대체가 안 되는 감성이 있는 것. 소위 저희가 뭐 커뮤니티에서 밈 같은 것도 보면은 인디게임 짤이나 대사 같은 게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로우한 볼륨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뭐 유머라든지 어떤 장르적인 재미가 롱폼이나 큰 볼륨의 콘텐츠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소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이라는 게 엄청 큰 게임도 있지만은 그냥 친구들끼리 여행 가서 손병호 게임 같은 것만 해도 그냥 재밌을 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게임성을 충족만 시켜주면 볼륨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음, 그런 거를 채워주니까 1,000원짜리 게임도 엄청 많이 사람들이 이용한 그런 게임도 있거든요. 몇십만 명이 글로벌에서 이용한 게임도 있는데 그런 거 어쨌든 잘 채워준다. 네네. 게임 런칭도 해보시고 또 영화를 상영도 해보시고 22년도에 개봉했습니다. 극장 개봉도 하시고 또 OTT 서비스로도 릴리즈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하셔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극장이라는 이 견고한 전통적인 브라인 플랫폼이 있잖아요. 어려운 것 같고 극장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예전에 연극 무대가 굉장히 많았으나 그게 점점 줄어들듯이 영화도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여주는 공간이 조금 더 온라인으로 가고 올해 무주상권 영화제 보면은 박세영 감독님도 감독전을 미술관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보여주는 공간이 좀 더 다양해져서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같은 거 보면은 여전히 극장에서만 봐야 되는 경험을 관객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을 또 많이 가고 있다. 노이즈가 되게 잘 됐잖아요. 음, 저도 이제 봤는데 빅예산 영화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음향 디자인이나 이런 게 완전 극장에서 진짜 봐야 되는 거라서 사람들이 많이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극장에서 봤을 때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칸 네. 라시네프 1등 했던 천여름 같이 그런 중단편 내지 단편을 묶어서 영화관에 상영하는 흐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상영 기회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는 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도 영화와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많고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되게 매력적일 것 같은데 왜 다시 영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싫어서 10년 넘게 계속 그걸 했으니까 너무 이제 싫어서 나왔는데 그게 지나고 보면은 사실 되게 좋아했구나. 그렇게 야근을 하고 밤늦게 끝나도 도서관이나 아니면 그 서울영상위원회 오픈 집필실에 한번 선정이 돼서 상암까지 가서 글 쓰고 집에 오고 아니면 거기서 자고 또 출근하고 이런 거를 누가 시키지 않는데 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할 사람은 진짜 하게 된다. 자기 안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밤에 되면은 저를 위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저를 위한 글을 쓰다 보니 이거에 집중을 해야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 배수의 진을 친 거죠. 되게 감사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경험을 거기 다니면서 팀 프로젝트니까 했었고
했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애초에 제가 쓴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또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 끝나고 편집을 하고 계신데 작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사보타주라는 제목이고 탐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탐정이 사실 뭐 전 세계에 많이 있는 직업인데 한국엔 되게 이례적으로 탐정법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불륜을 미행하는 탐정이거든요. 미행 의뢰를 받아서 누군가를 미행하다가 벌어지는 며칠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탐정분하고 미행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때문에 차에 이렇게 뻗치기도 해보고 탐정 사무소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사무실을 빌려서 찍었습니다. 완성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영화제에서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보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어떤 해답을 내놓고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